안녕하세요. 김준호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6억이 1억, 빈집 1천만 채, 중개소마다 집주인 막 던진다. 매물은 자꾸 쌓이고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값은 IMF 외환위기와 미국발 경제위기나 일본의 경제 붕괴, 인구 급감 등 사회 구조 등으로 대재앙을 맞게 됩니다. 벌써 빈집이 1천만 채를 돌파하면서 은퇴와 1인 가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부동산이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은 중개소마다 집주인이 막 던지는데 그것을 잡아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6억이 1억, 빈집 1천만 채, 중개소마다 집주인 막 던진다. 여기 보시면 지금 동경이에요. 동경. 그죠? 그리고 그 주변입니다. 일본도 지금 부동산 회복세가 아주 가파른데 여기만 비싸요. 이 수도권은 난립니다. 왜 난리냐? 집을 너무 많이 지었어요. 미치도록 지은 거죠. 막 신도시. 그런데 일본보다 더 많이 지은 게 바로 우리나라. 여기 보세요.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은 조그만해요. 경기도의 20분의 1밖에 안 돼요. 땅의 크기가. 근데 여기 경기도 맨날 신도시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20만 채 누락시켜갖고 짓고 있잖아요. 자, 집값 폭락 위험 3가지. 이거 꼭 기억하세요. 별표입니다. 먼저 매물이 지금 폭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물 자꾸 쌓이는데 안 팔리지 않아요? 내놓으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러면 아마 전화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 쪽에서 많아요. 두 번째,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매물은 자꾸 쌓이고 거래가 없으니까 안 팔린다고 하는 거겠죠. 위험 3번째, 양극화 피해. 그 와중에서도 뛰는 놈은 자꾸 뛰어요. 자꾸 올라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상당수 8대2 정도로 보시면 돼요. 8개는 안 팔리고 가격도 별론데 2개는 자꾸 올라가요. 자, 먼저 매물 폭탄. 서울 아파트 매물이 84,000건 급증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라고 해서 매물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전국 아파트는 말도 못합니다. 52만 채로 역대 최다예요. 왜 이렇게 매물이 쌓였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내놓을 리도 없잖아요. 매물은 쌓이면서 집주인은 헐값 매물로 막 던집니다. 이게 특히 서울은 외곽이고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래요. 자, 이번에 거래 부족.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000건을 회복. 오히려 서울은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국은 거래량이 81,386건으로 한참 미달이에요. 매물에 비해서 거래량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될 거예요. 물론 매물도 많고 거래도 안 되고. 양극화 피해. 서울은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물량도 많지만. 근데 매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호가가 뛰어버리면 싸게 못 잡잖아요. 거래량도 증가 추세예요. 그런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기와 지방은 호가도 낮고 거래도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급매도 안 팔린다 이거죠. 결국 양극화에 피해를 보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 서울도 외곽이 좀 그런 것 같고 수도권은 전체예요. 지방 전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3가지 매물 폭탄, 거래 부족, 양극화 피해.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뭔가 좀 찜찜한데 다음 보세요. 자, 6억이 1억 집값 대폭락. 한국 집값이 불안한 3가지 이유. 이게 바로 이제 폭락론자들이 말하는 2차 폭락의 근거인데 볼까요? 집값 폭락, 경제 위기. 그렇죠. 경제 위기 터지면 이건 미친 듯이 떨어집니다. 경제 분기 조금 달라요. 위기하고 분기는. 일본은 경제 위기라고 안 하죠. 분기가 된 거죠. 장기간에 걸쳐서 경제 침체가 이어지는 거. 사회 구조, 인구가 급감하거나 공급 물량이 많거나 이런 걸 사회 구조라고 해요. 보세요. 경제 위기, 미국, 중국, 해외발 경제 위기.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주요 국가에서 터져버리면 60% 폭락합니다. 만약 국내에서 터지면 80%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경제 위기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는 않아요. 당장 경제위기 터진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지만 대비를 해야 돼요. 2년 이내에 회복, 장기 위기. 여러분들 빠른 기간 안에
회복할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장기간 빠질 우려에 처해졌어요. 이제 예전에 집값 2013년에는 폭락을 했다가도 인구가 받쳐주니까 빠르게 올라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뛰는 곳은 계속 뛰고 대부분의 못 갈 곳, 제가 대부분이라고 해서 못 갈 곳이 8대2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9대1 법칙. 자, 그 상당수를 차지하는 곳들은 못 갈 수도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2% 아래, 경상 수지는 악화되고 있고. 자, 일본이 그래서 91년부터 2016년까지 잃어버린 30년, 그렇죠? 독일 경제 침체가 지금 또 대두입니다. 집값도 폭락 중이에요, 독일이. 일본 짝이 나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어요. 바로 이 경제 분기가 우리나라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작년에는 경제 분기가 됐어요. 다행히 올해 좀 회복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사회구조, 이것도 문제입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은퇴 세대는 늘어나고 집값, 거품은 많고 가계 대출 많고 노후 대비 거의 안 돼 있고 공급, 신도시 난발해서 공급은 과잉하고 잘못 계산해서 20만 채 지금 넘겨줬고 산업체는 해외로 이전하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경제 위기냐 붕괴냐 또는 사회 구조로 폭락을 하느냐 양극화가 얼마만큼 심해질 것이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이제 부동산 대폭락 3가지 폭탄. 먼저 빈집 1천만 채. 오늘의 제목인데 이거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진짜 빈집은 200만 채예요. 진짜 빈집은 도시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거,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잉여 남는 집이잖아. 그래서 그게 500만 채예요. 법인이 갖고 있는 거, 법인이 무슨 집이 필요해요? 자, 100만 채. 그리고 이미 분양 예정이거나 분양권이거나 대략 200만 채 합쳐서 1000만 채는 남는 매물이에요, 사실상. 빈집이라고 할 수 있죠. 1천만 채나 되네요. 미쳤죠? 자, 두 번째, 은퇴도 1000만 명이에요. 와, 63년까지 1천만 명이래요. 63년 이전 우리나라도 상당히 고령화됐죠. 부동산 자산의 80%, 그러니까 부동산에 내 자산이 80%나 있어요. 은퇴자들한테. 집을 안 팔고는 생활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물이 많은 거예요, 지금. 상당수. 은퇴자들 매물이 많습니다. 뭐 영끌 매물도 있겠지만 주로 은퇴자, 다주택자들이 많아요. 빈곤 40%, OECD 1등이야. 여러분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이 OECD 1등이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한테 다 준 거예요. 자녀들한테 다 줘버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이유 있죠. 은퇴 세대 매물이 지금 폭증하고 있다. 세 번째, 1인 가구가 1천만 명.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집값에는. 왜? 1인 가구는 주로 65세 이상이거나 20대가 많아요. 전체 가구의 40%. 자, 10개 중에 4개가 1인이야, 1인. 20대, 65세는 상대적으로 빈곤합니다. 이분들이 무슨 멀쩡한 아파트를 몇 개나 잡겠어요. 매수 능력이 없어요. 결국 1인 가구 증가는 빈집 급증이에요. 근데 정부는 잘못 계산해가지고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집을 계속 지어야 한다. 얼마나 바보 같은 착상입니까?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은데. 가구 수의 구성 원도 따져봐야죠. 자, 3가지 폭탄 상당히 심각하죠. 빈집, 은퇴, 1인 다 1천이네. 1천만. 자, 미국, 일본 경제 위기와 한국 현재 거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일본은 경제 붕괴가 돼가지고 잃어버린 35년 동안에 과연 얼마만큼 이 문제였는지, 미국도 2008년에 경제 위기가 터졌는데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 나라들은 경제 위기, 붕괴가 터졌던 나라들이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먼저 집값 거품. 일본은 1991년 250%야. 미국은 2007년 350%예요. 한국은 2021년 400%. 어떻게 된 게 경제 위기나 붕괴를 맞이한 나라보다 더 높아요? 왜 400%냐? 원래 우리나라다가 한 280, 90되는데 전세도 빚이에요. 전세 끼고 집 잡은 사람들 다 빚으로 봐야 돼요. 심각하죠. 어떻게 경제 위기보다 더 커? 가계부채
일본 가계부채 91년에 67.6이었어. 미국 98.4였어요. 2007년에. 우리나라 106%. 우리나라가 더 세네요. 오히려. 자, 가처분 가계부채. 일본 21년 가처분 수도 가계부채 122. 미국 101. 우리나라 206이에요. 미쳤죠. 즉 경제위기 터졌던 당시에 미국, 일본을 추월했어요. 이 거품 얘기를 누가 얼마나 할까요? 자, 서울과 비서울. 이거 꼭 양극화라는 말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여기 보세요. 2003년부터 아무튼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는데 진짜 급등 엄청나게 급등했죠. 길게 급등해요. 이 서울은. 실질적으로 2013년부터 뛰었는데 본격적 뛴 것은 15년이에요. 13년에서 15년 2년 만에 한 7, 8년 떨어진 것을 회복해버렸어요. 회복하고 나서 15, 16년부터는 신고가 찍고 갔죠. 그런데 경기도나 지방 보세요. 자, 아주 길게 떨어졌다가 거의 뭐 10년 가까이 떨어졌다가 거의 6, 7년 동안 회복했다가 뛴 건 에게 2년 만에 뛴 거. 이거 박스가 작잖아요. 벌써 2년 만에 뛰었어요. 서울은 거의 5, 6년 뛰었는데 경기도는 2년 만에 뛰었어요. 2년간 뛰었어요. 2년간. 한마디로 왜 그럼 이렇게 안 뛰었을까 과거에. 지금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땅은 넓지, 인구는 적지, 집은 남아 돌지.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경제가 무너지면 일본 짱난다.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 간략해 줄게요. 보면 일본은 30년, 한국은 이제 시작이에요. 잃어버린 시작. 자, 6억이 1억 됐죠? 자, 인구 감소. 똑같네요. 공급 과잉 똑같네요. 부채 증가 똑같네요. 거품 분기 똑같네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더 심해요. 지금 일본보다. 자, 다른 거 하나는 일본은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30년 동안.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미친 듯이 망가졌어요. 그렇게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올해는 회복을 하고 있어요. 지켜봐야겠어요. 바로 이 경제가 핵심인데 만약 올해도 작년처럼 망가지면 이제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일본장 나버려요. 다행히 지금 그 가능성은 좀 적게 봐요. 저는. 여기 보세요. 일본은 땅값 뛰었다가 폭락한 거 보세요. 우리나라는 땅값이 뛰기만 했어. 폭락한지를 않았어요. 집값보다 땅값이 2배 더 떨어질 거예요. 지금 평당 100만 원 할 곳이 20만이나 10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믿어지십니까? 일본은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올라가기만 하지 한 번도 땅값이 그렇게 떨어져 본 적 없는데 경제위기 터지면 집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 게 땅값,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쿄, 서울 집값. 지금 우리나라는 꾸준히 뛰어갖고 302. 와, 도쿄 보세요. 21년 기점으로 112.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국민소득이 비슷해요. 그런데 집값은 3배나 비싸네요. 당장 팔고 갈아타라. 자, 고질적 부동산 양극화, 박탈감 커지는 2030. 지역적인 면, 유형적인 면, 가치적인 면으로 한번 구분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경기 외곽에 살고 있다. 인천, 파주, 양주, 안산, 오산, 평택, 안성. 뭐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주로 이제 이곳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특히 여기서도 별로 안 좋은 곳에 사는 분들은 옮겨가는 게 유리해요. 광역시도 그래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여기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지방의 중수도시보다는 좋을지 몰라도 여기도 아주 핵심 지역 10%에 살지 않는다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핵심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지방 대부분 춘천, 청주, 전주, 창원 등 상당히 많죠. 도시들 별로 안 좋아요. 자, 유형 볼까요? 주택이 아닌 것들 토지, 상가, 오피스, 지산, 생수석. 제일 안 좋은 게 비주택이에요. 주택 아닌 것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 다음에 위험한 게 이제 비아파트. 주택이긴 한데 아파트가 아닌 거.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다세대. 근데 얘들은 뭐 재개발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좋죠. 아파트, 나홀로, 외곽지역, 또 값싼 재건축. 아파트를 할지라도 얘들은 조금 신경 좀 써야 돼요. 자, 가치적인 면 볼까요? 호재가 없는 곳. GTX, SRT, 뭐 재개발, 재건축, 산업, 단지. 재개발, 재건축은 비싼 곳에 좀 해당되고, 자,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집만 우두커니 있는 것들은 별로. 서울, 강남과 거리가 먼 곳들. 실제 거리가 먼 곳들 위험하고요. 교통상
서울까지 강남까지 오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 이것도 위험해요. 주요 가치, 입지, 주거타운, 공급 과잉, 인구 증감 이런 가치들에서 문제가 있는 곳들. 자, 1000만 명 은퇴 집값 이게 핵심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어요. 700만 베이비부머 은퇴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지지할 것이다. 말이 많은데 뭐 이건 기간의 차이지만 무조건 집값 하락입니다. 무슨 지지를 해요. 자, 은퇴 세대 1차 은퇴, 2차 은퇴, 3차 은퇴로 구분하는데 55년에서 63년 710만 명, 64년에서 74년 704만 명, 75년에서 85년 700만 명. 여러분들 은퇴가 꼭 60세 넘어서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평균 한 2, 3세면 은퇴합니다. 그래서 신경 바짝 세워야 돼요. 은퇴 시대의 빈곤, 1차 베이비부머 80%가 부동산에 치중. 이게 문제예요. 부동산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걸 팔고 더 작은 데로 가야 내가 용돈을 쓸 수가 있어.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 잘 돼 있냐? 이거 혁신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4 OECD 1위라고 했잖아요. 65세 이상 25%, 초고령 사회, 저출산도 심각해요. 부동산 매매 폭락, 현금 수입, 연금 문제, 생활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 은퇴 연령들이. 부동산 매매 축소해가지고 생활비를 쓰는 거죠. 한마디로 집을 내놓으면 부동산 폭락. 왜 이렇게 매물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은퇴자들이 가장 커요. 다주택이라든가 영끌보다 더 많다고요. 지금 나온 매물들이. 은퇴자들이. 이거 안 팔면 생활비가 없는데 집값이 옛날처럼 눈에 띄게 팍팍 뛰면 안 팔고 기다리죠. 근데 지금은 미지근하게 가니까 에이 팔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더 축소해서 갈아타거나. 은퇴 1천만 시대, 매물 폭증, 집값 폭락, 한국과 일본 빈집. 우리나라는 여기 보세요. 자,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약 25%가 빈집이에요. 자, 여러분들 4개에서 하나가 빈집이야. 일본은 진짜 많죠. 그냥 순수 빈집이. 제가 아까 말했듯이 분양이라든가 뭐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거 빼고 그냥 순수 빈집이 25%. 우리나라는 순수 빈집이 이제 19년 기준인데 24년 자료를 봤더니 작년까지 봤더니 약 200만 채 정도 돼요. 완전 빈집이 200만. 근데 그것만이 빈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주택자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잉여기 때문에 빈집이에요. 뭐 법인이 갖고 있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 주택이 문제고요. 일본은 자, 상업 수익형이 문제였던 거예요. 앞으로는 공급이 부족하여 집값이 오르거나 인구가 감소하여 집값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르는 곳과 하락하는 곳이 양극화됩니다. 감사합니다.